이게 앞에 오자 앞에. 앞에 가서 잡으면 돼요? 이분 계신 데를 하면 돼.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악습을 답습하는 선거방송 토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미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가 세 분이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TV 토론에서 소수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후보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규탄하고 참여를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가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께서 발언을 하시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여는 발언을 듣겠습니다.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입니다. 촛불 이후 선거관리는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적 주장을 폭넓게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들어 촛불 민심과 동떨어진 기득권 정치 재생산에 불과한 입장을 냈습니다. 민중당은 촛불혁명 이후 창당한 이제 겨우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입니다. 신생정당에게 오랜 정당활동을 한 정당과 마찬가지로 지지율 5% 진입 장벽을 근거로 방송 토론 참여를 박탈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민중당 김진숙은 최초의 비정규직 광역단체장 후보이고 여성 후보입니다. 서울대, 남성, 기득권 엘리트 정치 후보들은 방송 토론에 참여해 얼굴과 정책을 알리지만 비정규직 여성은 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을 대변하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관위 초청 토론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정당 정치의 현주소가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렵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6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시킬 법안을 겨우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또한 기득권 엘리트 정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토론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 보장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녹색당 신지혜 후보와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 그리고 저 김진숙 후보는 우리 사회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여성과 비정규직과 청년의 문제를 전면에 걸고 나온 후보들입니다. 이 세 후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우리 김진숙 후보에 이어서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 기호 9번 우인철입니다. 아마 제가 출마하신 줄도 모르셨을 기자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 출마 등록금이었고요. 저희 청년들 밥값 아껴가면서 살 거 아껴가면서 월급 모아서 5천만 원 만들어서 청년 목소리 내기 위해서 출마까지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알려지고 유명한 정당들은
안 그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하지만 새로운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라면 최소한 이런 방송 토론의 기회는 청년과 여성과 새로운 신인들에게도 주도록 그렇게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해적당 대표가 30대 여성인데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포엠티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시인이었어요.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엠티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스트리아의 총리는 31살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수도죠. 거기에 로지 시장은 37세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도 30, 40대 다 국가의 수장이 됐는데요. 청년들, 그리고 여성,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도 우리 마을을, 도시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알려진 사람들은 없죠. 저희들 목소리 실어주시길 여기 있는 언론사, 기자분, 선배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방송 토론회에서 젊은 얼굴, 새로운 목소리, 청년 정치인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같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이번이면 좋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도록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녹색당 신지의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녹색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이 매우 많습니다.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들의 후보들은 배제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견고하게 세워놨습니다. 심지어 토론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선거방송 토론회 참여 권한을 국회의석 5개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나 혹은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 5%를 받은 후보에게 이 선거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에서 소수 정당들은 대부분 다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평균 지지율 5%를 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지지층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로 녹색당은 해당 선거법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며 몇 주 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다가 낸 상태입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 그리고 공정한 선거,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정치적 토론의 장에서 쟁점화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에게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관에 모든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방송사는 그대로입니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오늘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 토론회를 주관하지만 자체 방송 토론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더 높은 제한 규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내부 규정을 촛불 이전처럼 계속해서 답습한다면 과연 촛불혁명 이후에 달라진 언론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지 심각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JTBC는 훨씬 더 높은 자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에서는 후보들이 많아지면 난립이 되고 그리고 방송에 차질이 생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런 곳에서는 10명 이상의 대통령 TV토론 그리고 총선 토론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오히려 알 권리를 보장해서 아이슬란드의 한 여성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지지율 2.5%에서 27.9%까지 올리는 돌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회, 유권자가 후보에 관한 정보를 얻고 후보자에 관한 정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핵심 통로입니다. 합동 유세가 사라진 이상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방송 토론회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차질을 이유로 방송사가 참여 제한을 높게 두는 것은 방송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이자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과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배제된 정치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이, 더 많은 정책들이 유권자 곁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TV 토론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일은 이 공정한 선거 활동을 훼손하는 선거방송 토론의 관습에서 벗어나 이 TV 토론의 문을 우리 녹색당, 그리고 우리미래당, 그리고 민중당에게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 신생정당 후보자들의 선거방송 토론 기회 보장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방송사들이 군소정당, 신생정당 후보들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배제해 공정한 선거방송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로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어떤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출마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울시민이 아직도 태반이다. 선거방송 토론은 유권자가 후보에 관한 정보를 얻고 후보자가 대변하는 정치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로다. 합동 유세가 사라진 조건에서 전체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선거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선거방송 토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게다가 2018년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다양한 정치를 만날 수 있는 첫 선거다. 촛불 이후 적폐에 저항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여성에게 가해진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성소수자 차별반대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운동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 정치가 배제했던 바로 이런 가치들, 그리고 후보들을 알 기회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촛불 이후 선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방송사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들어 국회의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거나 투표일 한 달여 전부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에게만 선거방송 토론에 참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촛불 전이나 후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촛불 전이나 후에나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뿐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득권 정당 후보들만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선거방송 토론회의 이번 결정은 유권자의 알 권리 방해, 정치 다양성 훼손,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 정치 재생산에 일조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생 정당에게도 이 기준을 들어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선거 훼손이다. 오늘 본선을 앞둔 한국방송공사 KBS의 초청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현행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서울 시민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뻔한 후보자들의 뻔한 공방전을 지켜보게 되었다. 줬다 뺏기, 최저임금 계약으로 분노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후보, 그리고 차별과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여성의 현실을 거침없이 폭로할 후보, 청년을 정치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기성정치의 민낯을 까발릴 후보들이 기득권 정치와 벌일 진짜 토론은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JTBC 토론회는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당, 녹색당, 그리고 우리미래당은 JTBC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제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고 기성정치의 문법을 넘어서는 진짜 정치가 다양한 후보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첫 길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훼손하는 선거방송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우리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인철.
예, 이상으로 녹색당, 우리미래, 민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합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